네, 반갑습니다. 김법상입니다. 설명하는 글, 학생글 분석. 학생들이 설명하는 글을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7쪽이고요. 바로 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명하는 분까지는 아이들의 글을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려면 글만을 보고 글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자꾸 따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갖춰지면 나도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는 주지 않고 학생 글을 보고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꾸 유추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채점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가 딱 떠오르면 거의 대부분이 잘 쓴 글이에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 학생 아래의 글을 읽고 어떤 문제인지 유추해 보시오. 2번 아래의 학생 글 중 문장의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문장 번호를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자, 학생 글을 한번 요거 반드시 풀어 보세요. 학생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자, 뒤에 문제 1, 문제 2는 뭐 답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보지 않고도 읽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학생 글을 보면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을 소수 집단의 내적 제재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 나 제시문의 관점에서 보면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 즉 가에는 어떤 히잡 착용이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을 나의 관점에서 뭔가 분석하세요, 설명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채점자가 보기에 가의 어떤 히잡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집단의 내적 제재구나. 자, 내적 제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학생은 이렇게 썼으니까 왜 내적 제재라고 규정했는지, 분석했는지 혹은 설명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일부 소수 집단이 여성을 차별하며 집단의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나 제시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소수 집단의 여성을 차별하면서 집단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 가의 프랑스인들은 히잡 착용이 여성을 억압하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히잡 착용을 단지 종교적 상징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행동으로 간주한다. 지금 나를 언급했고 가를 썼는데 이건 나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4번 문장 또한 마찬가지로 가 제시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단순히 그냥 나가에 대한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죠?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서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을 내적 제재로 보는 것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안 드러납니다. 즉,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자, 나는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을 소수 집단의 내적 제재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뒷부분에 요약을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왜 나의 측면에서 보면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이 내적 제재인지를 그 이유를 정리정돈하는 형태로 글을 써야죠. 이렇게 쓰면 학생 글의 어떤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봅시다. 나는 전통적 권위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적 제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나 제시문은 내적 제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가의 프랑스인들 또한 히잡 착용이 서구 문화를 거부하는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자들의 강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내용과 가의 내용 정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도 거의 내용 정리입니다. 이 친구의 글은 일단 가를 내적 제재
히잡 착용을 내적 제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맞는데 왜 내적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인과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내용 정리 형태로 써서 어떤 점에서 히잡 착용이 내적 제재에 해당되는지 그 이유나 원인을 정확히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잘 안 드러난다. 내적 제재라고 보았으면 왜 내적 제재인지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어떤 형태의 글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딱 바로 풀어 보셔야 돼요. 아래 학생 답안을 읽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논제를 만들어 보시오. 방금 쓴 글과 똑같은 글입니다. 아마 이제 나를 참고해서 가를 뭐 설명하시오, 분석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방금 읽어 보셨으니까 17번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 보세요. 그럼 17번 문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학생 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앞에 학생 글 있죠? 그 글과 똑같은 글입니다. 학생 글 1, 2, 3, 4, 5는 전부 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유추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한번 읽어보죠. 소수 집단은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가에 나타난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자들과 같은 소수 집단은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던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나 공동체주의라는 그들만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처럼 히잡 착용은 소수 집단의 전통 유지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의 내용은 소수 집단이 히잡 착용을 통해서 자신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가에 나타나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나의 내적 제재서를 통해 보면 히잡 착용의 의미는 달라진다. 나의 내적 제재를 통해 보면 히잡 착용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썼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뒤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나에 나타난 내적 제재란 자신의 집단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완전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보호는 그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 자유를 제한시킨다. 이와 같이 히잡 착용의 의미는 집단 속 구성원들에게 압박을 주어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히잡 착용의 의미는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수단? 이게 지금 뭔 말이죠? 히잡 착용의 의미? 그럼 앞에 히잡 착용은 소수 집단의 전통 유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미 가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나의 내적 제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글은 가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해서 그냥 가나 요약처럼 느껴져요. 나를 참조해서 가를 설명하라 라고 할 때 학생들이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는 글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설명해야 될 대상과 설명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딱 잡고 이런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을 설명하면 내적 제재로 볼 수 있는데 왜 내적 제재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그죠? 왜 내적 제재로 볼 수 있는지가 지금 안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나의 거의 요약처럼 느껴진다. 학생글 3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글 3.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중생 3명이 히잡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히잡은 정숙함의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강압이나 종교적 의무사항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무슬림 집단이 강제하는 요구인 내적 제재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중생이 히잡을 벗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어떤 히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숙함의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무슬림 집단 내부에서 강제하는 어떤 내적 제재로도 볼 수 있다. 상황이 조금 더 잘 이해되네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 히잡을 쓰기도 한다. 어떤 내적 제재,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서 이 경우 프랑스 사회에 주장하는 요구로 외적 보호의 경우로 보여진다. 또 공동체주의의 일환일 경우에는 히잡을 쓰는 것이 외적 보호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해놨네요.
프랑스인들은 히잡 착용의 의미를 차이를 분명히 하는 외적 보호의 의미로 보아 특정 종교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소녀들이 히잡 착용을 급진 원리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적 제재의 의미로 해석해 히잡 착용을 깨려하고 있다. 글을 쓸 때 조금 문장을 짧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히잡 착용하는 것을 내적 제재의 의미로 해석해서 프랑스인들은 히잡 착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죠? 즉 프랑스인들은 외적 보호와 내적 제재 둘 다 완벽히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내적 제재를 반대하나 외적 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이 조금 정리정돈이 조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히잡 착용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글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을 설명했는지 확 안 와닿습니다. 뭔가 많이 썼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이 글을 읽고 학생글 3번을 읽고 이 글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제가 볼 때는 히잡 착용,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의미를 나의 관점에서 뭔가 분석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생의 글을 보고 어떤 글을 보더라도 그 논제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논제가 떠오르면 어지간하면 잘 쓴 글입니다. 자, 3번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글이네요. 그죠? 나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사회적 관습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불완전성으로부터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가해지는 내적 제재에 반대하고 사회의 결정으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추구되는 외적 보호를 지지한다. 나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딱 정리했네요. 나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내적 제재는 반대하고 외적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이네요. 그죠? 가에서는 무슬림의 히잡 착용이 단순 종교적 상징물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부모나 종교 지도자의 압박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이거나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 고유 문화를 나타낸과 동시에 서구 문화를 배척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발적 착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의 히잡 착용은 일반 프랑스인들의 시선에선 자발적이지 않은 억압과 차별에 의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의 무슬림의 히잡 착용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습과 편견은 무슬림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자 억압이고 무슬림들은 사회에 대항하여 외적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글은 조금 잘 읽히네요. 그러니까 가에서 나타난 무슬림의 히잡 착용을 나에 나타난 어떤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내적 제재로 설명할 수 있냐, 외적 보호로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가에 나타난 무슬림의 히잡 착용에 대한 어떤 프랑스인의 태도, 어떤 무슬림에 있어서의 어떤 히잡을 착용하지 마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사회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외적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간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 글은 지금 잘 읽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번 글은 뭐 괜찮게 쓴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뭘 말하는지가 대략 나오잖아요. 나에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외적 보호와 내적 제재, 내적 제재는 반대하고 외적 보호는 지지한다면서요. 그래서 가에 나타난 무슬림의 히잡 착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프랑스인들의 태도는 외적 보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학생글 4는 논제가 잘 유추됩니다. 자, 학생글 5도 한번 볼게요. 나의 관점에서 히잡 착용과 같은 소수 집단의 요구를 외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한다. 나의 관점에서 히잡 착용과 같은 소수 집단의 요구를 외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구성원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적 제재를 위한 요구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관점을 외적 보호는 지지하고 내적 제재는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첫 번째 의미는 정숙함의 표시이다. 이것은 제3자의 위협적인 도발을 방어하는 외적 보호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히잡 착용은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착용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히잡은 자별적이지 않고 특정한 인물의 압력에 의해서 착용되었다. 그래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사람들에 따라서 외적 보호로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적 제재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이때 히잡은 자발적이지 않고 특정 인물의 압력에 의해서 착용되었으므로 소수 집단의 내적 제재로 볼 수 있다.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히잡 착용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가에서도 케이스를 좀 나눠서 뭔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하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강압적으로 히잡을 썼을 때는 뭔가 반대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네요. 그죠? 세 번째는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경우다. 이때는 내적 제재와 외적 보호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히잡 착용이 서구 문화의 거부감을 드러내며 온전히 받아들여지긴 힘들다고 본다. 결국에는 이 글은 어찌됐건 나에는 외적 보호와 내적 제재라는 이런 개념어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을 한번 분석해 보니 어떤 건 외적 보호로 볼 수 있고 어떤 건 내적 제재로 볼 수 있고 어떤 건 내적 제재와 외적 보호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즉 거의 이 글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나에는 어떤 특정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죠? 나 제시문에 외적 보호라는 내적 제재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가에는 히잡 착용이라는 어떤 현상, 사건이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나에 나타난 외적 보호와 내적 제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이라는 어떤 사건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학생글 5를 보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인지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5번과 같은 글은 조금 잘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학생글 이화여대 2008년도 수시 2문제인데요. 학생글 2, 3, 4, 5에 대한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글이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마지막 글 A에서 A+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정확하게 나의 관점에서 가를 분석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썼다.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나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고 낯선 개념, 내적 제재랑 외적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이 개념을 가지고 히잡 착용이라는 어떤 프랑스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 눈에 들어오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설명하는 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설명하는 글이 되려면 이렇게 방금 그 글은 개념적인 설명 글이잖아요. 개념적이든 설명이든 이런 설명하는 글의 어떤 핵심들이 분명하게 조금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설명하는 글은 뭔가 숨겨진 것, 감추어지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설명하는 글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설명에는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거나 의미를 설명해야 돼요. 그죠? 개념을 설명하는 거 방금 읽은 글은 어때요? 나에 나타난 내적 제재, 외적 보호 혹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히잡 착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죠? 그건 개념적 설명에 가깝습니다. 자, 설명해야 될 대상을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자, 히잡 착용이라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면, 그죠? 설명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분명하게 개념한다.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그러면 나에 나타난 내적 제재와 외적 보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나에 나타난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알겠죠? 자, 개념적으로 설명할지 인과적 합리적으로 설명할지를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6번. 설명하는 글도 논증하는 글이 돼야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내적 제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설명하는 글이 설명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논술에서 설명을 요구할 때는 나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고 합리적이야를 논증하는 글이 돼야 돼요. 설명문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방금 앞부분에 학생글 봤죠? 이 학생글의 실제 문제를 한번 이어서 검토하고 한번 분석하는 글을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하는 글, 어떤 학생글에 대한 분석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논술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은 논법.com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요. 1661-514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지간하면 직접 받으니까 궁금한 거 직접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자신감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18강 설명하는 글 학생글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